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8. 밀도차를 이용하여 분리해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혼합물에서 필요한 물질을 분리하기 위해서 물질의 특성 차이를 이용하는데요. 오늘은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우선은 고체 혼합물을 분리를 할 건데요. 이렇게 고체 혼합물이 섞여 있을 때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은요. 두 성분 물질을 녹이지 않고 밀도가 두 성분 물질의 중간 정도인 액체에 넣어서 분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 고체 혼합물을 두 성분 물질을 녹이지 않으면서 밀도가 두 성분 물질의 중간 정도인 액체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액체보다 밀도가 작은 고체 A는 액체 위로 뜨게 되고 액체보다 밀도가 큰 고체 B는 액체 아래로 가라앉게 되죠. 그래서 두 성분 물질인 A와 B로 분리가 되고요. 이때 고체 A는 건져내면 되고 액체를 버린 다음에 고체 B가 남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섞여 있던 A, B 두 고체 혼합물을 A와 B로 분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학습지 3번에 밀도차를 이용해서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가 두 개가 나오는데 이걸 보도록 할게요. 모래와 스타이로폼이 섞여 있을 때 어떻게 모래와 스타이로폼을 분리할 수 있냐면요. 모래와 스타이로폼을 녹이지 않고 밀도가 중간 정도인 액체인 물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밀도가 나오듯이 물보다 밀도가 큰 모래는 물 아래로 가라앉고 물보다 밀도가 작은 스타이로폼은 물 위로 뜨게 되어서 모래와 스타이로폼을 분리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실험하는 영상을 볼게요. 물이 담긴 수조를 준비한 다음 모래와 스티로폴의 혼합물을 수조에 넣습니다. 그러면 모래는 가라앉고 스티로폴은 물 위에 뜨게 됩니다. 이 실험은 모래와 스티로폴, 물의 밀도 차이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밀도의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은 벽실을 소금물에 담궈 좋은 벽실을 고를 때도 이용하며 사금을 채취할 때도 이용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벽시 고르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벼가 자라고 있는데요. 벼에 이 열매들이 있죠. 이 벼의 열매에 벼의 씨가 있겠죠. 그걸 벽씨라고 하고요. 이런 벽씨를 땅에 심으면 싹이 트고 자라서 다시 벼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벼 열매에 껍질이 있는데 이 껍질을 벗긴 그 벼의 씨, 그걸 우리가 주식으로 먹잖아요. 그거를 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벽씨를 수확하게 되면 다음에 다시 벼를 생산하기 위해서 벽씨를 땅에다가 심게 되는 거예요. 만화를 볼게요. 맛있는 쌀을 얻으려면 좋은 벽씨를 골라 심어야 해요. 벽씨를 어떻게 골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벼의 열매를 수확하면 좋은 벽씨랑 쭉정이가 섞여 있는데요. 쭉정이라고 하는 것은 껍질만 있고 속에 씨가 들어있지 않는 곡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벼의 열매를 수확하게 되면 쭉정이는 씨가 없으니까 땅에 심어도 벼로 자라지 않잖아요. 그래서 쭉정이는 버리고 씨가 있는 좋은 벽씨를 골라서 심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벽씨를 고를 때에는 15% 정도의 소금물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소금물에 그 수확한 벽씨를 담그게 되면 잘 여문 벽씨, 그러니까 씨가 잘 여물어 있는 벽씨는 가라앉고 이제 씨가 없는 쭉정이는 둥둥 뜨게 돼요. 그러면 가라앉은 이 벽씨만 골라서 땅에다가 심어주면 벼가 잘 자라게 되겠죠. 자, 그러면 벽씨를 고르는 실험을 보도록 할게요. 좋은 벽씨와 쭉정이가 섞여 있는데 15% 정도의 소금물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물보다 밀도가 큰 좋은 벽씨는 소금물 아래로 가라앉고
소금물보다 밀도가 작은 쭉정이는 소금물 위로 뜨니까 분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밀도 차에 의해서 좋은 벽실을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고체 혼합물을 밀도차로 분리하는 예 중에서 사금 채취하기가 있어요. 사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사의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래에 섞여 있는 금이 있거든요. 특히 이런 강 바닥에 보면 모래에 섞여 있는 이런 금이 있어요. 이런 금을 사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금을 채취할 때 밀도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보다시피 사금을 채취하고 있는데요. 이 사금이 섞여 있는 모래를 그릇에 담아서 물속에서 흔들어요. 그러면 물보다 밀도가 작은 모래는 물 위에 떠서 흐르는 물에 씻겨 나가고요. 물보다 밀도가 큰 사금은 물 밑에 가라앉아서 그릇에 남아요. 그래서 사금을 분리해서 채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밀도가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면 영상을 또 볼게요. 모래에 섞인 사금을 어떻게 분리할까? 모래와 금은 서로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물에 흘리면 모래는 멀리 가지만 금은 가까운 곳에 있게 되지. 서로 섞이지 않는 물질들은 밀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단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액체 혼합물을 밀도차로 분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다른 액체 혼합물은 양이 많은 경우에는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요. 우선 분별 깔때기를 먼저 알아볼게요. 분별 깔때기는 나눌 뿐 나눌 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눠주는 이렇게 깔때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을 보도록 할게요.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여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분별 깔때기를 링에 세웁니다. 분별 깔때기에 물과 식용유의 혼합물을 100ml 정도 넣습니다. 첫 번째 과정에서 분별 깔때기를 자세하게 보면 이 꼭지라고 하는 부분이 닫혀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꼭지라고 하는 부분을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뚫려 있는 구멍, 이 통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돌려놓으면 통로가 지금 이렇게 옆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구멍 뚫린 통로가 옆으로 가게끔 했을 때를 꼭지를 닫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꼭지를 닫으면 분별 깔때기 속에 들어있는 액체가 흘러내리지 못하게끔 이 꼭지 부분이 막아주게 되겠죠. 이 구멍은 옆으로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여긴 막혀 있거든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분별 깔때기의 마개를 막고 혼합물이 두 층으로 나누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금 이 실험에서 물과 혼합물에 식용유를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밀도가 큰 물이 아래층으로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식용유가 위층으로 떠서 두 층으로 분리가 이루어지겠죠. 마개를 연 다음 콕을 돌려 아래층의 액체를 분리합니다. 이 아래층에 있던 액체는 물이잖아요. 물을 비커에다가 받아서 분리해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콕을 돌려서 콕을 여는 거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까 설명했듯이 이런 모양으로 콕을 열게 되면 이 구멍 뚫린 통로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 구멍 뚫린 통로가 분별 깔때기와 연결되면서 분별 깔때기 속에 있는 액체가 비커로 흘러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경계면 부분의 액체를 따로 받아냅니다.
아래층에 물이 있었고 위층에 식용유가 있었고 그 사이에 경계면이 있는데요. 이 경계면 부분은 물과 식용유가 분리되지 않고 물과 식용유가 섞여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비커에 따로 받아내는 거예요. 위쪽 입구를 이용하여 위층의 액체를 다른 비커에 받습니다. 이 위층에 있는 거는 식용유잖아요. 식용유를 다른 비커에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을 봤어요. 정리를 해보면요. 물과 식용유가 섞여있는 혼합물에서 밀도가 큰 물이 아래층으로, 밀도가 작은 식용유가 위층으로 분리가 되어서 물을 비커에 받아내고 위층에 있는 식용유를 다른 비커에 받아내어서 물과 식용유를 분리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보면 물과 사염화탄소가 나오는데요. 자, 물과 사염화탄소는 두 액체가 모두 무색이기 때문에 액체의 구별을 위해서 물에 색소를 섞어 놓은 건데요. 보다시피 사염화탄소가 밀도가 커서 아래층으로 가라앉고요. 물은 밀도가 작아서 위층으로 뜨게 되어요. 그래서 물과 사염화탄소를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별 깔때기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분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써있죠. 자, 그리고 이런 액체 혼합물의 양이 적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리하기가 오히려 힘들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시험관에 액체 혼합물을 집어넣고 이 액체가 이렇게 물과 에테르로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거를 이 스포이트로 위층의 액체를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 물과 에테르가 분리가 이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액체 혼합물을 밀도차로 분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밀도차를 이용해서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바다에 유출된 기름 제거하기가 있는데요. 우리는 가끔 이 유조선, 그러니까 석유를 운반하는 배에 실려있던 이런 기름이 바다로 유출된 사고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잖아요. 이 바다에 유출된 기름은 해양 생물에 많은 피해를 주어요. 기름은 물과 섞이지 않고 물보다 밀도가 작잖아요. 그래서 넓은 지역에 걸쳐서 바닷물 위에 떠서 바닷물 위를 덮게 돼요. 그러면 바다 속에 있는 생물들이 햇빛과 공기 중의 산소를 접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기름에 함유된 유독한 성분 때문에 바다 생물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바다에 유출된 이 기름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때 이런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바다에 유출된 기름은 바닷물과 섞이지 않고 물 위에 뜬 채 넓게 퍼지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기름 주위에 이 오일 펜스를 쳐서 기름이 퍼지는 것을 먼저 막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런 뜰채, 그러니까 뜰채는 기름을 뜨는 어떤 채나 망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흡착포, 이거는 기름을 흡착시키는 그 천을 얘기하는데 이런 뜰채나 흡착포를 이용해서 물 위에 떠 있는 기름을 제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밀도차를 이용해서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로 원심 분리기로 혈액 분리하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시험관에 혈액을 넣은 다음에 마개를 막고 원심 분리기라고 하는 장치에다가 넣어주게 되는 건데요. 이 원심 분리기가 뭐냐면요. 원심 분리기는 원심력을 이용해서 성분 물질을 분리하는 그런 기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원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멀원, 중심심, 힘력이니까 회전을 시켰을 때 우리 이렇게 회전하고 있을 때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힘을 느끼잖아요. 그 힘을 원심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빙글빙글 도는 놀이기구가 둥글게 돌면 원 운동을 하게 되죠. 이때 원의 중심 방향으로 구심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타고 있는 사람의 몸이 밖으로 쏠려요. 용용용용용. 왜 몸은 바깥으로 나간다고 느낄까요? 바로 원 밖으로 나가려는 원심력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관에 들어있는 혈액을 원심분리기에 넣은 다음에 이거를 고속으로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관이 기울어져 있어서 원심력이 이렇게 시험관 바닥 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원심력에 의해서 밀도가 큰 혈액의 고체 성분, 그걸 혈구라고 하거든요. 이 혈구는 아래쪽에 가라앉게 되고요. 밀도가 작은 혈액의 액체 성분, 이걸 혈장이라고 하는데 혈장은 위로 뜨기 때문에 혈액이 고체 성분과 액체 성분으로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심 분리기로 혈액 분리하는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볼까요? 혈액은 고형 성분인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과 액체 성분인 혈장이 섞인 혼합물입니다. 이제 한 과학자가 적혈구를 분리하려고 합니다. 적혈구는 혈액의 다른 성분보다 밀도가 큽니다. 이런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하면 적혈구를 분리할 수 있죠. 원심 분리기를 사용해 볼까요? 원심 분리기에 혈액이 담긴 시험관을 넣고 빠른 속력으로 분리면 밀도가 큰 성분은 시험관 아래로, 밀도가 작은 성분은 시험관 위로 모입니다. 이렇게 원심 분리기를 이용하면 적혈구는 시험관 아래 부분에 따로 분리됩니다.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